일반 학생들처럼 공부해서 수능에 응시하여 입학한 학생들로 주로 이루어져 있는 서울대학교 축구부. 그러나 여기에도 어렸을 때부터 축구선수로 훈련받아온 일명 선출이 존재한다. 프로리그에 가거나 선출들이 모여있는 다른 대학교 축구부에 들어가는 축구선수가 되는 일반적인 길과는 다른 길. 과연 이들은 여기까지 어떤 길을 걸어왔고 앞으로 어떤 길로 나아갈까? 서울대 축구부의 에이스 조민기 선수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조민기 선수는 언제부터 축구를 시작하셨나요? 네. 제가 축구를 시작한 거는 맨 처음 축구를 시작한 거는 초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그때는 그냥 제가 축구를 하고 싶어가지고 부평구청 어린이 축구단이라고 있었는데 거기 가서 공개 테스트를 잘 봤거든요. 근데 거기 경쟁률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좀 강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도 축구를 뭐 나름 잘했었어서 공개 테스트에 붙었죠. 근데 붙어서 봤는데 엘리트 축구하고 동네 축구하고는 좀 많이 다르다는 거를 거기서 느꼈어요. 갔는데 훈련 같은 것도 초등학교 2학년인데 막 운동장만 맨날 뛰키고 그리고 기합 같은 것도 시키고 막 그런 걸 해가지고 축구를 한 제 기억으로는 6개월 정도 하고 그냥 그만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지내다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인천시 육상대회를 나갔어요. 거기 가가지고 제가 인천시에서 2등을 했어요. 그 당시. 근데 그때 당시에는 막 축구부, 초등학교 축구부 코치님들이 이제 육상대회를 돌아다니면서 빠른 선수들을 스카웃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천 부평초등학교 코치님에게 눈에 띄어가지고 가서 그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2등을 해서 너가 빨라 보이는데 축구를 할 생각이 없냐 이렇게 여쭤보셨죠. 그래가지고 저는 축구 좋아하고 했었으니까 일단은 부평초등학교 가서 시합을 뛰었어요, 한번. 근데 저는 아까 말했다시피 축구를 그전에도 했었으니까 아무래도 잘 했겠죠. 그래서 코치님 눈에 잘 보였는지 스카웃을 하고 싶어서 전화가 오라고 했었는데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안 좋은 기억이 있잖아요, 축구에 대해서. 그래서 처음에는 안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코치님께. 근데 그 코치님께서 1년 넘게 저를 쫓아다니면서 축구하자 이렇게 꼬셔가지고 결국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제 부평초등학교로 전학을 가서 축구를 시작하게 되었죠. 처음에 가서는 그 코치님께서 일부러 제가 도망가지 않게 하려고 되게 재밌는 훈련만 시켜주셨어요. 애초에 제가 가려고 한 조건이 막 체력 훈련 같은 거 없다. 제가 왜냐하면 코치님께 계속 그런 체력 훈련 때문에 저는 축구가 하기 싫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여기 부평초등학교는 그런 거 없다. 뭐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가게 되어서 그때는 정말 재밌게 축구를 했죠. 그런데 이제 5학년 되자마자 갑자기 좀 변하시더라고요. 갑자기 체력 훈련도 시키시고 막 좀 욕도 하시고 막 이러면서 그때부터는 좀 힘들었긴 했는데 그래도 초등학교까지는 저는 재밌게 축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중학교도 이제 축구 중학교로 가신 건가요? 네, 그쵸. 이제 어떻게 됐냐면 초등학교 감독님께서 계셨는데 그 감독님께서 중학교에 클럽을 만드셨어요. 축구 클럽. 그래가지고 저희 중에 한 3분의 1, 3분의 2 정도가 다 같이 6학년 졸업을 하고 그 인천 FC 남동이라는 클럽으로 같이 진학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3년 내내 축구를 했죠. 네, 그때 한 축구는 어떠셨나요? 그때 한 축구는 그때까지도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보통 중학교부터 합숙 생활을 하고 막 빡세게 시키는 데가 많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뭐 클럽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루에 한 번씩만 훈련을 했고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중3 때 제가 또 한번 어떤 축구 선수들은 막 한 단계 뛰어넘는다고 약간 이런 표현을 쓰는데 갑자기 실력이 느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는 아마 중3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되게 골도 많이 넣고 뭐 중국대회 가서도 매경기 골 넣고 해서 중3 때 되게 축구를 잘했던 걸로 기억을 해서 중학교 때도 축구가 저는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시고부터 약간 축구랑 멀어지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쵸. 이제 고등학교 처음 들어갔는데 저는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들어가자마자 이제 합숙 생활을 하게 됐는데 훈련을 하루에 3번씩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루에 한 번씩만 훈련을 했는데 고등학교 가가지고 새벽 운동하고 수업 끝나고 오후 운동하고 저녁 먹고
저녁 운동하고 이렇게 3번씩 운동을 하니까 막 못 버티겠더라고요. 또 그 훈련 강도도 막 중학교 때처럼 재밌는 훈련 막 그런 게 아니라 되게 막 힘든 훈련이 많았어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나 내일 눈 뜨면은 축구 그만둔다고 말해야겠다 막 이렇게 지내는 날들이 되게 많을 만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신 이유가 뭐예요? 계속한 이유는 저는 솔직히 서울대를 가려고 축구를 했었어요. 애초에 고등학교 진학할 때 축구만 좀 더 열심히 시키는 그런 학교로 갈 수가 있었고, 그리고 제가 진학한 광문고등학교라는 학교로 진학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었는데, 저는 솔직히 서울대에 가고 싶은 마음이 더 컸거든요. 축구선수가 되는 꿈보다는. 그래서 그 광문고등학교로 진학을 한 이유가 서울대 가고 싶어서였기 때문에 고등학교에 가서도 힘들지만 서울대 가겠다는 생각만으로 3년을 버텼던 것 같아요. 왜 서울대학교를 가고 싶었나요? 저는 서울대가 막연한 꿈이었어요. 서울대만 가면은 뭔가 될 것 같다? 그런 생각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놓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운동선수들은 운동을 시작하면은 공부를 안 하는 그런 선수들이 꽤 많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공부도 계속 해가지고 뭔가 공부와 운동을 둘 다 할 수 있는 환경이 약간 서울대학교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서울대학교에 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선수 생활을 마치시고 또 어디로 향하셨나요? 저는 대학교에 진학하려고 수시로 대학을 썼어요. 제가 계속 가고 싶어 하던 서울대도 썼는데 서울대에서는 결국 떨어졌고 저는 인하대학교 체육교육과에 진학을 했어요. 그냥 그거는 일반 학생으로 진학을 하게 됐고요. 경민 선수 공부도 놓지 않으셨고 또 운동도 열심히 하셨는데 서울대학교는 떨어지신 건가요? 근데 서울대학교가 공부도 보고 축구도 보는 학교잖아요. 근데 그게 매년 약간 달라지는 것 같아요. 공부를 좀 우선시하는 해가 있고 축구 실적을 좀 우선시하는 해가 있는데 제가 지원하기 전 연도까지는 약간 공부를 우선시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 합격자들을 보면. 그런데 제가 지원한 해의 합격자를 보면 약간 축구 실적이 좋은 학생들이 뽑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축구 실적이 그 학생들에 비해서는 좀 낮은 편이어서 공부 성적은 좋았지만 서울대에서는 떨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19학번이죠. 19학번으로 인하대학교 체육교육과에 진학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는 축구부가 따로 있는 학교가 아니다 보니까 그냥 일반 학생의 삶을 살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축구를 약간 또 하고 싶다는 마음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서울대학교를 한 번 더 지원하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재수로 서울대학교에 지원을 하자라는 생각을 갖고 인하대학교는 1학기만 다니고 휴학을 했어요. 그리고 2학기에 당시 K3 팀인 서울 중랑축구단에 이제 입단을 해가지고 축구를 하면서 이제 서울대학교 재수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번에도 수시로 준비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해서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결과는 이제 또 떨어졌죠, 재수 때. 떨어진 원인은 똑같나요? 그쵸. 실적이 좀 부족해서.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실적이 아무래도 다른 학생들에 비해 좀 부족한 게 떨어진 원인이었던 것 같아요. 두 번 떨어지고 나서 되게 상심이 크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저 상심이 엄청나게 컸죠. 왜냐하면 저는 축구를 한 이유도 솔직히 서울대가 컸고 고등학교 진학을 했을 때부터 서울대학교를 목표로 이렇게 열심히 맨날 3시간씩만 자고 운동하고 공부하고 하루도 완전 편하게 쉰 날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2년 연속 떨어지고 나니까 내가 지금까지 노력한 게 뭐지?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축구를 한 거에 대한 후회가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왜냐면 축구를 안 했으면은 내가 공부를 해가지고 좀 더 대학에 편하게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하면서 그때 아마 상심이 가장 컸을 때였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대학교에 다시 도전하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그냥 이제 3수 때 다시 서울대학교에 도전하게 됐는데 그때는 그냥 이제 5기로 도전한 것 같아요.
서울대학교 수시에 2번이나 지원했는데 2번 다 떨어뜨려가지고 내가 여긴 꼭 가고 만다 하는 오기가 생겨가지고 이제 정시 공부를 그냥 시작하게 되었죠. 정시 공부를 제가 제대로 해본 적은 한 번도 없는데 그냥 그때 막무가내로 시작하게 됐어요. 서울대학교에 가고 싶다는 그런 오기 하나로. 그래서 3수 때도 뭐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하셔서 꿈을 그리던 서울대학교에 합격하셨는데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기분이 다 엄청 좋았겠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약간 이상하게 그날 하루 좋고 딱히 좋았던 기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합격을 본 순간은 되게 너무너무 좋았는데 뭔가 그 다음날부터 약간 공허함 같은 게 좀 생겼달까? 왜냐하면 그렇게 막 열망하다 서울대에 붙었는데 이제 약간 뭘 해야 되지?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계속 기쁘다기보다는 좀 공허함을 느꼈던 게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좀 해주고 싶으신 말입니다. 수시 학생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거는 축구와 공부의 좀 비율을 잘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뭐 공부를 한다는 핑계로 축구 훈련을 막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또 축구 훈련을 핑계로 공부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개 다 소홀히 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지니고 준비를 했으면 좋겠고요.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그냥 다른 방법 없고 하루 종일 공부만 열심히 하는 게 방법인 것 같아요. 제가 정시 공부를 제대로 해본 적은 그때가 처음이거든요. 근데 6개월 만에 그렇게 서울대학교에 정시로 붙을 만큼 성적이 오른 것은 제가 그만큼 엄청나게 열심히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그냥 절대적인 공부량을 늘리고 열심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실패를 겪어본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있나요? 실패를 겪은 사람들에게 저는 정말 과정에 그냥 충실해라 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도 서울대학교에 2번이나 떨어졌잖아요. 그때 든 생각은 내가 지금까지 축구하고 공부 둘 다 열심히 했는데 이 두 개 다 약간 왜 했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거 한 게 쓸모 없어진다는 약간 그런 생각이 컸거든요. 그래서 제가 축구를 했던 거를 후회한 게 컸어요. 그런데 막상 이제 또 정시 공부할 때 되니까 그런 게 다 약간 도움이 되더라고요. 제가 학창시절에 공부했던 거, 그리고 학창시절에 축구했던 경험도 그때 엄청나게 힘든 거를 버텼던 게 공부할 때도 그때 생각하면서 전 버텼어요. 축구할 때 내가 그렇게 힘들 때도 그냥 했는데 이렇게 앉아서 공부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 약간 이런 생각으로 버텼거든요. 그래서 결과가 좋지 않았더라도 그 중간의 과정은 다 자신한테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과정에 충실하다 보면은 분명 언젠가는 본인에게 돌아오는 것 같아서 저는 과정에 충실해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서울대 축구부가 이제 선출은 굉장히 적고 비선출 출신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런 환경에서 축구를 하면서 뭔가 어떤 점들을 느끼셨나요? 느낀 거는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라는 걸 느꼈어요. 들어보니까 축구를 다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주 5회 저희가 운동을 하는데 그거를 대학생들이 맨날 참가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뭐 개인 일정도 있을 수 있고 놀고 싶고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주 5회를 참가하는 학생들이 꽤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가지고 일반 학생들인데 이렇게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하는 거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서울대 축구부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있나요? 뭐 선수 출신이면은 서울대에 들어오면은 축구 선수로 다른 대학의 특기자로 가는 것보다 서울대학교에 와서 얻을 수 있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뭐 수업도 다 일반 학생들이랑 똑같이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선수들이 서울대학교라는 환경에 오는 게 애초에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친구들이 서울대를 꿈꾼다면 되게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전해주고 싶고요. 만약에 일반 학생들이 여기 서울대 축구부에 오고 싶어 한다면 그것도 저는 정말 적극 추천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유리그를 뛰면은 다른 학교들은 다 10년 넘게 선수 생활을 한 선수들과 경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는 서울대학교에 오는 친구들은 아마 평생 공부를 열심히 했던 학생들일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공부만 했는데 상대 팀들은 축구만 10년 넘게 한 친구들과 경기를 하게 될 텐데, 그런 경험이 저는 쉽게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언제 그렇게 10년 넘게 축구를 했던 선수들과 이렇게 막상막하로 경기를 하고 그런 경험을 얻을 수 있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 학생들이라면 서울대에 왔다면 더더욱 서울대 축구부에 오는 것을 저는 추천하는 생각입니다. 미아동에 위치한 한 병원. 서울대 축구부의 또 다른 선출 선수 승민 씨가 재활 치료를 받고 있다. 지금 김승민 선수 상태는 어떤 편인가요? 우선 이제 복귀한 지 거의 약간 약 두 달 정도 됐는데, 다른 데 뭐 어떤 퍼포먼스라든지 이런 거는 다 나오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워낙 이제 견제받는 선수다 보니까 추후에 이제 부상이 안 나가게끔 혹시 이제 또 포지션도 일주고 하면 좋을 텐데, 지금 상태는 너무 합니다. 잘못 생각합니다. 조금 더 팀 내 올려야 몇 안 되는 선출 선수로서 남들보다 더 많이 뛰어야 하다 보니 남들보다 부상에 많이 노출된다. 승민 씨 지금 발목 괜찮으세요? 이제 뭐 완벽한 상태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이태호 승민 씨, 부상당했을 때 드는 생각은 어떤 생각인가요? 일단 이번에 되게 리그 시작하기 전에 다 같이 열심히 준비했는데 시작하기 전에 다치니까 열심히 준비했던 것들이 이제 물거품이 되어서 그런 부분에서 되게 아쉬웠던 것 같아요. 빨리 이제 나와서 팀에 복귀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 위주로 했던 것 같아요. 하루빨리 팀에 복귀해 경기를 뛰고 싶은 승민 씨의 마음이 여기까지 느껴진다. 이제 어디 가나요, 우리? 저 이제 재활 치료를 끝나고 이태원에 고기를 먹으러 갑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식당입니다. 이날 우리는 승민 씨의 고등학교 친구이자 당진시민축구단에서 뛰고 있는 박희진 선수를 만나 승민 씨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다. 아니 그냥 지금은 계속 얘기하면 돼요. 아니 고기를 한번 하나 시킬까? 그래서 썰면서 먹는 게 낫잖아. 저기요. 이제 승민이 처음 본 게 고등학교 3학년 때인데, 이제 승민이가 이제 전화 가서 친구도 없고 맨날 혼자 구석진 데 있어갖고 이제 제가 옆에 가서 도와주고 친구 하자고 했죠. 아, 승민이는 어떤 친구인가요? 승민이는 이제 재미는 없지만 재미가 없다고? 그래도 이제 좀 생각이 깊고 진솔한 대화를 많이 나눌 수 있는 친구인 것 같아요. 그러면 승민이가 처음에 서울대 간다고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처음엔 서울대를 간다고 약간 그런 좀 의심 반, 좀 말도 안 된다 생각했는데, 이제 승민이가 얘기하는 공부 계획이나 이런 거 좀 듣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실천에 가는 모습들 보고 이제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승민 씨 지금 대학 새내기이신데 잘 지키고 계신가요? 성격이 좀 소심해서 아싼데 그래도 친구들이 되게 좋은 친구들이 많아서 재밌게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대학 생활에 로망 같은 거 있으신가요? 근데 고등학교 때는 이제
약간 과팅도 나와보고 싶고 했는데 단수, 그러니까 재수를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로망은 좀 없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냥 공부 열심히 하고 책 많이 읽는 게 저희 로망입니다. 너무 맞아. 네, 그게 제 로망입니다. 그럼 혹시 대학생활 동안 목표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나팀 나가는 거. 아니 좀 조용히 봐. 나 축구로는 그래도 1승을 한번 해보는 게 목표고 축구 외적으로는 좀 뭔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나중에 후회하고 싶지 않은 시간을 만들고 싶습니다. 친구와 같이 밥을 먹으며 시간을 보낸 뒤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장소인 한강으로 향한 승민 씨. 서울대학교 축구부원으로서 그리고 서울대학교 학생으로서 승민 씨는 즐거운 새 출발을 시작했다. 그러나 여기까지 오기까지 승민 씨에게도 힘든 순간들은 있었다. 축구를 할 때보다 축구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대학을 다 떨어졌을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왜냐면 정말 과정에 충실히 임했고 또 그 과정에 따라 결과가 나와줄 줄 알았는데 또 결과가 좋지 못해서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는 저 스스로가 좀 너무 실망스러웠고 그냥 제가 왜 이거밖에 못하지? 약간 이런 생각들에 좀 휘둘려서 되게 많이 슬퍼했는데 그 모습을 또 부모님이 제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또 부모님이 보신다고 생각하니까 또 더 힘들어서 좀 더 힘들었어요. 그때가 좀 살면서 축구를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들어온 서울대 축구부인 만큼 서울대 축구부에 대한 승민 씨의 마음은 더욱 각별하다. 일단 서울대 축구부는 선출과 이제 비선출로 이루어진 도전하는 팀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정말 좋은 선생님들과 또 공부라는 분야에서 정말 최고를 찍은 친구들과 이렇게 함께 같이 훈련할 수 있고 축구를 할 수 있는 매우 특별한 팀이고 또 그런 팀에 제가 속해 있다는 것에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구부원들에 대한 속마음을 말해보자면 일단 함께 1승을 해보고 싶은 게 함께 1승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치만 저희 팀 실력이 많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다 같이 좀 더 힘을 내서 좀 더 진심으로 축구부 생활을 했으면 좋겠고 저 스스로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실력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하기보다는 좀 더 저도 이 팀에 진심으로 하고 있고 또 정말 간절하게 1승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좀 다 같이 그 마음을 가지고 좀 더 진심으로 이 축구부에 시간을 쏟고 열정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도 뭐 다 충분히 다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많이 부족한 만큼 좀 더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저의 일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결코 쉬운 길을 걸어오지 않은 서울대 축구부 선출들. 각자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 자리에 와 있다. 서울대 축구부를 위해 항상 열심히 노력해주는 선출 선수들. 이들과 함께라면 서울대학교의 승리가 불가능하지만은 않아 보인다.